돌변한 흑인 청소년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브루클린 한인 상점을 약탈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퀸즈 한인회 고문이 뉴욕 시의원 제20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병역 면제가 자원 입대보다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10대 청소년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슈퍼스톰 샌디의 영향으로 올봄 엘러즈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근처의 한인업소 대여섯 곳이 흑인 청소년들에 의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뉴욕 경찰에 의해 숨진 10대 소년 키마니 그레이의 야간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 위치한 대형 약국 체인 라이데이드. 10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갑자기 계산대로 들어갑니다. 이내 컴퓨터, 계산대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가게 내에 있는 물건들을 강탈해 갑니다. 건너편에 한인이 운영하는 그로서리. 이곳도 흑인 청소년들이 몰려와 가게 안에 있는 과일들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9시경 수십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은 이 일대 가게들을 20여 분간 돌며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변에 한인 청과상과 슈퍼마켓 등 한인 업소가 많아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바깥에 있는 꽃 그리고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도마도 던지고 많이 놀랐죠. 이 사람이 그래도 다치지 않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난 토요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0대 청소년 키마니 그레이 군의 야간 추모 집회에 참석했고 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를 펼치다가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문제는 월요일 시작된 야간 추모 집회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변의 한인 업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일요일까지도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도 장례 일정을 모르고 그 유가족들하고 접촉은 하는데 아직 장례 일정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한편 경찰은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약탈에 참여한 50여 명의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정기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16기 인선과 통일 강연회 개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16기 인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6기 인선 작업은 15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참석률과 행사 분담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이뤄집니다. 현재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18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4월 초까지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 인선 작업은 12명의 위원장들과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이 그 모임에 각 분과위원회 모임의 출석 여부, 우리 전체 모임의 출석 여부, 제일 큰 거가 우리 행사 분담금 납부 여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는 4월 22일 한국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협의회와 교류를 증대할 방침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는 5월 24일에 통일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강연자로 초청되며 매번 뉴욕에서 통일강연회를 열던 것과 달리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정기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각 협회별 활동 사항 보고와 직능단체 협의회의 사업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부터 소상인들을 위한 합동 법률 엑스포를 플러싱 금강산에서 개최합니다. 한인 소상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방노동국, 경찰국, 위생국 등 시 관계자와 정부기관 관계부처 직원들이 나와 무료로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각자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올레이션, 특히 바이올레이션이라든가 또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내지는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 뉴욕 한인경찰협회에서도 4월 25일 오후 4시부터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순복음 교회에서 법률 상담을 합니다. 경찰협회에서 준비 중인 법률 상담은 신분에 관계없이 1:1 상담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군과 경찰 등 모직관들이 나와 군인과 경찰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도 이뤄집니다. 직능단체협의회는 유시현 뉴욕 한인청과협회 회장에게 정혜연 배지를 수여하고 김영윤 전 청과협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한양희 퀸즈 한인의 고문이 공화당 후보로 뉴욕시 의원 제20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확고한 비전과 열정으로 플러싱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양희 퀸즈 한인의 고문은 어제 퀸즈 북동부 공화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시의원으로 당선돼 플러싱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고문은 오는 14일 캠페인 매니저를 공식 임명하고 오는 15일 뉴욕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 고문은 또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단독 후보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중국계 현역 의원인 민주당의 피터쿠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한 고문은 피터쿠 의원이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내가 당선된다면 확고한 비전과 열정을 무기로 플러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고문은 1987년부터 15년간 뉴욕시 인권국의 커뮤니티 담당관으로 일했으며 퀸즈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티파티 퀸즈 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한 명이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동안 다른 영주권자 약 30명이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병무청의 최근 집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령이 추가돼 병역 의무가 면제된 해외 영주권자는 총 18,7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만 38세가 지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령 추가로 병역을 면제받은 해외 영주권자는 2010년 6,439명, 2011년 6,824명, 지난해에는 5,459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한 해외 한인 영주권자는 692명으로 나타나 연령 추가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무려 30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늘어났다고는 해도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숫자가 훨씬 많다고 전했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 또는 연기를 받는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 여행이 가능하며 출신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10대 청소년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운전 경험이 부족해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뉴욕주 의회는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청소년 운전자들의 면허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운전자가 면허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9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두 번째 위반하면 1년간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첫 위반 시 60일 면허 정지, 두 번째도 60일 면허 정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이 있더라도 오후 9시에서 오전 5시 야간 운전이 금지되고 옆좌석에 운전 감독자가 탑승해야 하며 운전 지역이 제한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 후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뉴욕주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관련 법안 마련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10대들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탑승객이 2년 연속 최대치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탑승객이 약 16억 5,400만 명에 이른다며 2011년에 비해 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에 이미 1940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뉴욕시 지하철 탑승객 수는 이번 증가로 또 한 번의 기록을 깼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스톰 샌디의 여파로 지하철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해 2012년 기준 탑승객 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빗나가 오히려 이용객이 증가했으며 고유가로 인한 자가 운전자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외 메트로놀스 탑승객도 2011년에 8,040만 명보다 1.1% 증가했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도 8,175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했습니다. 다만 버스 승객은 전년에 비해 0.5% 감소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몸과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병이 있죠. 바로 봄철 꽃가루 엘러지인데요. 올해 봄철 엘러지가 예년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약 3,500만 명이 엘러지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미 엘러지 천식 면역학회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엘러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의 레오날드 비엘로리 박사는 슈퍼스톰 샌디의 여파로 습도가 높아졌고 나무들도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 올봄 꽃가루가 심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도 지난주부터 벌써 엘러지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꽃가루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꽃가루가 옷이나 머리 등에 달라붙기 때문에 니트 소재의 옷보다는 매끄럽고 촘촘한 소재의 옷을 입고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 것과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얼굴, 눈 등을 물로 꼭 씻어야 합니다. 집 창문이나 차창은 항상 닫아두고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구제 조건 내용이 어제 연방 상원에 의해 합의됐는데요. 한인 이민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상정 시기가 4월 중순으로 미뤄진 가운데 불체자들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구제 조건 내용이 어제 합의됐습니다. 찰스 슈머, 제프 플레이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이 결정해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신원을 등록하고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면 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밀린 세금을 내시거나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시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일단 주시고 그리고 영주권 나아가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범법 기록이 없는 불체자일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인 시험적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10년에서 15년 후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상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의 경우
차라리 불법 체류자가 되어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는 근거 없는 내용에 의존해 섣불리 신분을 변경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놓고 불법 체류자로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개혁 입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몇 단계의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포괄 이민개혁안이 상정되면 6월 안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토론과 수정을 거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는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17만 명에 이르는 한인 불체자들에게도 합법 신분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한쪽에서는 멀쩡한 음식들이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굶어야 합니다.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인데요. 영국에서도 굶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학교 식당에 모였습니다.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They're hungry, they're not focused on their learning, and simply because they're not getting any breakfast.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아침을 받는 학교만 전국적으로 600개나 됩니다. 런던 의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돈이 없어 애들 아침을 못 준다는 말을 들은 선생님이 전체의 절반이나 됐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barriers to education, hunger as a barrier to education, you don't think England, but sadly that's the case. 배고픔을 지켜봐야 하는 극빈층 부모들에겐 자선단체의 지원이 단비 같습니다. That helps a lot, you know. If Breakfast Club weren't here, then we'd have to struggle indoors even more. 하지만 밥을 굶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도 쓰레기로 낭비되는 식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Between 30 and 50% of food purchased from the supermarket or the shop in countries like the UK or the USA actually gets wasted in the home. 학교 점심이 하루 중 제대로 된 유일한 식사인 아이들. 영국 아이들 4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자선단체의 설명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홍기백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욕 주정부의 이민자 지원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수업과 시민권 및 불법 청소년 추방류의 신청 지원, 스몰 비즈니스 대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들은 뉴욕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들이라며 이들이 뉴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 청탁 혐의로 체포됐던 지미 맹 전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징역 1개월과 벌금 3만 달러, 사회봉사 750시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의 앨린 로스 판사는 어제 맹 전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맹 전 의원이 검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은 명백하나 나이와 건강 문제, 그동안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거주 10대 한인 남성이 백화점에서 1,5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쯤 이스트 가든시티에 위치한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한인 신모 씨가 미리 준비한 회색 쇼핑백에 훔친 물건들을 집어넣은 뒤 태연히 계산대를 지나 매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보안 요원은 심 씨를 제지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2원 언어 교육을 하는 영재고교 베리타스 아카데미가 올가을 문을 열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어제 뉴욕시 교육정책 패널이 2013에서 2014학년도 베리타스 아카데미의 개교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재고교는 현 플러싱고교 캠퍼스를 함께 사용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왜곡하려다 더 들통난 꼴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까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을 방문해 지원이니 뭐니 하며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시키기 위해 수작을 부리다가 사건을 긁어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잠잠하던 위안부 사건이 동포 사이에 확대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에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되고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공원에 두 번째 기림비가 세워지면서 이번에는 뉴저지 카운티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세워지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트리 타운에도 네 번째 기림비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의 여성 인권 만행이 속속히 드러나고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잔혹상과 반성 없이 뻔뻔스런 일본인들의 모습이 위안부 기림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한인 동포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가 되고 뭉치는 한인들의 조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인 동포들과 미국 정부 그리고 인권단체들에 의해 일본의 인권 유린이 하나둘씩 벗겨지니까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조선놈들을 쳐 죽여라라는 제목의 노래 동영상을 제작해 보내고 이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리는 충격적인 짓을 벌였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올린 이 유튜브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른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발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다 보니 한인 동포들의 마음이 더욱더 뭉쳐지고 단결되고 있습니다. 단결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만행이 전 세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한인 동포들은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이들이 피 묻은 손바닥으로 언제까지 진실을 가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버겐 카운티의 기림비는 미 정부나 카운티 주민들이 협력해 건립된 것으로 이는 곧 미 전체 국민들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규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더 이상 발악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발악하면 할수록 긁어부스럼만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우기는 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4일인 목요일인 내일은 다시 쌀쌀해지겠으며 간간히 구름끼는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